예술과 예술론 두 번째. 예술과 예술은 영혼으로 심판한다. 기존의 미학적 비평의 이론으로 그 판별을 할 수도 있겠으나 미학의 현학, 형이상학성, 이상주의, 도그마 등이 일반인들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의 객관적 타당성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특정 작품을 평가하는 미학의 시대적 관점, 평장 개개의 가치관과 성격, 작가와의 이해관계, 모럴 규범을 비롯한 통념 등의 문제가 얽혀 맹신하기에는 미흡하고 회의적이다. 사조나 형식, 기법, 주제, 상업성, 메시지 등 논리적 예의의 비평과 지금까지의 비평 이론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교술적, 초현실적 비평과는 인간을 위한 예술 본연의 목적과 정체성을 부차 문제로 여기는 본말연도식 접근법이다. 신, 이상에 경도된 비현실적 평가가 아니라 예술이 존재해야 할 당위론인 인간 영역의 긍정과 위안을 위한 예술의 비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곧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비평 알고리즘이 잘 조화된 예술관이 21세기 신인본주의 시대에는 정립되어 마땅하다. 예술을 대하는 인간의 영역은 개개의 지식, 문화의식, 비인부, 철학, 사상, 계급, 인종 등의 차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위풍 같은 신박한 오마주에 접한다. 비발디의 사계, 슈베르트의 수상의 노래, 피카소의 게르니카, 고흐의 밀바디의 까마귀들 등은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인텔리든 일반 대중이든 누구나 옥진한 영역의 감동을 느낀다. 반대로 예술적인 것을 대할 때도 인류 누구나 그 껄끄러운 영락함을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트리플 룰은 이 문명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대할 때 공통의 본능적 감수성과 인지적 디바이스를 바탕한다. 갤러리나 연주홀, 집이나 사무실, 거리, 이국 등에서 수월히 접하는 많은 문화예술 작품들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인지 아닌지, 또는 예술의 품격은 어느 정도 지녔는지를 간결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트리플 룰. 특정 작품이 인간 영혼의 예술로 인정되어 안착되기까지는 3단계적 심판을 거친다. 트리플 룰의 첫 번째 단계는 시청각적 말초신경, 육감, 직감 등으로 관찰하는 감각의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객체적 자아로 관찰하는 이해의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주체적 자아로 관찰하는 판별의 시기이다. 객체 자아는 제한적 사상, 가치관, 세계관 등에 의해 정립된 객관적 진산미를 환경이나 교육을 통해 타의적으로 수용해 형성된 자아를 일컫고, 주체자아는 무제한적 사상, 가치관, 세계관 등에 의거해 정립된 주관적 이성덕성,
감성을 개성, 오송, 인사이트 등 자각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용해 형성된 자아를 일컫는다. 이 주체자아가 예술과 비예술을 가르는 최후의 심판대이다. 트리플 룰의 구조 및 성격. 특정 작품을 대하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오감과 말초신경, 감수성, 육감 등으로 작품을 대하는 감각의 시기에 접한다. 대하자마자 곧바로 보거나 듣는 톤, 리듬, 멜로디 또는 색채, 형태, 구성 또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원초적 필름으로 살핀다. 그 오관에 의한 관점으로 작품의 센슈얼리티, 포럼, 시뮬레크럼 등의 상태를 3일가량 살펴보면 대상 작품의 수용과 수용 불가의 심판을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키치물이나 함량 미달 작품들은 이 첫 단계에서 객체자에 의해 걸러지게 된다. 감각의 시기를 통과한 작품은 두 번째 단계인 이해의 시기를 맞는다. 대략 30일 정도 소요되는 이 기간에는 주로 작품의 사회적 평가나 비중을 헤아리는 객관적 평가에 집중된다. 곧 작품의 기본 정보인 제작 시기, 장소, 작품 비평, 작가 심리, 제작 의도, 가격 등을 중추신경을 통한 객체자의 관점으로 살핀다. 이 단계에서는 객관적 평가가 주관적 평가를 압도하게 되는데 이는 주체자를 포함한 자의 가변성과 불확실성 간의 갈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주체자에 의해 걸러지게 된다. 이해의 시기를 통과한 작품은 세 번째 단계인 판별의 시기를 맞는다. 대략 1년가량 소모되는 이 기간에는 주체자로 평가한다. 여기서는 주관적 관점인 주체자의 관점으로 살피는데 주체자는 한 인간의 정신에 후천적으로 수용된 최상의 진선미이다. 구체적으로 개성, 오송, 독자관념 등의 작용에 의한 진선미의 관찰이다. 판별의 시기의 관점, 평가 등은 주체자의 정체성이 담당하나 최종 판단은 영혼이 관여해 심판한다. 영혼은 천부적 불변적 진선미이다. 아무리 우수한 주체자라 해도 질량과 밀도의 퀄리티가 영혼과 등가성이 될 수는 없다.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한 작품은 비로소 예술로 인정되어 영혼에 안착하며 이후 영혼의 진선미와 상호 삼투되어 안이로운 향유가 전개된다. 한편 트리플 룰은 문명권 일반의 비품 기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외는 있다. 가끔 고도의 직관력을 가진 천재들도 있기 마련인데 이들은 특정 작품을 대하면 첫 단계에서 곧바로 예술 여부를 가려내며 이 발군의 직관력도 당연히 영혼의 기능이다.
직관이란 사물의 본질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해안을 일컬으며 이것은 영혼의 진선 및 그 셋 모두의 응집력을 바탕한 통찰력의 정수로 천재들은 그를 곧바로 표면화시킨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직관은 영혼에 바탕한 센서도 있지만 대개 관찰자의 관념에 지배되는 경향을 나타내기에 모든 직관을 신뢰할 수는 없다. 개개의 영혼은 약 1천만 가지나 되는 태양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고 다각적이며 다채롭다. 그것은 개개 인간의 주체적 개성으로서 천부적이며 자연의 이치이다. 특정 작품이 자아를 넘어 많은 이들의 영혼에 예술로 안착했다 해도 그것은 기본적인 검증을 통과해 객관적인 예술의 반열에 들어섰을 뿐이지 그런 아름다운 사유와 감정과 안위를 가져오는 예술로 수긍치 않는 유니크한 영혼도 있다. 곧 개개 영혼의 구성본인 진선미의 구체적 구성비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유명할 명작이라 해도 어떤 이에게는 그저 평범한 작품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수준 이하로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인에게는 대단한 걸작으로 대접받는 작품이 일반적으로는 그저 일개 흔한 대중예술로 보일 뿐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리플 일반적 평균 영혼들의 단계적으로 안착한 일반적 예술 작품을 기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가 선호하는 특별한 작품들도 얼마든지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이든 소수이든 예술의 반열에 오른 작품들을 보면 질적, 완성도적, 사유적 독자성 측면에서 예술의 기본 함량은 갖추었으며 비예술보다 뚜렷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트리플 룰 실사 특정 작품을 주관적 관점에서 3단계 품평을 해 최종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공동 사무실이라든가 지인의 작품, 공동체 생활 등의 조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주 대할 수밖에 없는 비예술 작품들도 있는데 이럴 때 본의 아니게 수동적 환경에서 보게 되는 비예술 작품들을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역기능적으로 반응한다. 비예술 작품은 3일 정도 보면 물리고 지겹고 30일 정도 보면 두통을 유발하고 또 1년 가까이 보면 구토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정 작품을 대하면 인간의 몸과 마음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사적 감흥을 나타낸다. 주체적 영혼이 최종 심판하는 3단계 과정을 생략한 특정 작품을 수동적으로 대하게 되면 혼신에 걸쳐 역작용이 나타난다. 곳곳에 널린 기침을 원색물들은 물론 판에 박은 듯한 천편일 육적, 산수화 등의 예술들도 3일만 보면 지겹고 30일 정도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다가 300일 정도 넘어서면 구토를 유발해 결국 창고나 쓰레기통에 내던져지게 일수다. 그 법칙은 미술 물론 문학, 음악 등의 여타 예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 세계는 모두 문예라는 타이틀을 쓰는데도 굳이 문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고집하며 이것저것 다 움켜쥐려드는 문학판의 방만한 정근대적 아집도 문제다. 이 땅의 영향력 있는 주류 문학들은 구성, 사건, 인물 등의 기본 구성으로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류 음악은 리듬, 하모니, 가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류 미술은 점, 선, 면, 구도 등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공이 큰 대자, 권이 후열, 생식 지상주의, 계급 등등 1차원 쇼비니즘을 재료로 써서 만든다. 이 땅의 문학이 글로벌 문예 시장에 동참해 다채로운 글의 아름다움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결실을 거두려면 이제는 유가는 공자 유생에게, 법가는 한비자 법생에게, 도가는 노자 노생에게, 묵가는 묵자 묵생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신입희왕과 신입희애는 소시로의 언어학 도제에게, 역사는 사학자의, 신학, 재무에게, 자본론, 계몽철학, 정치학, 전쟁학, 미분, 컴퓨터는 그 각각의 전문가나 연구자들에게 돌려주고 문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인간의 인간성의 깊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빚어내야 한다. 옛날 위명기에는 인문학과 종교, 철학, 문예가 따로 없어 함께 다룰 수밖에 없었으니 문학이라는 어휘를 쓰는 게 옳을 수도 있으나 현재는 엄연히 인문학과 문예는 학문과 예술이라는 개성체로 완전한 독립국가이다. 일찍이 그 사실을 깨달은 서구나 일본 등 선진 문명국들은 그래 예술성을 독립시켜 문예라고 쓴 지 오래이다. 이 땅은 여전히 문예로 해석해 합당한 리터레처를 문학으로 전도해 시대적 딜레마를 짜내는데 이는 아빠를 교황으로 번역한 것과 같이 권위적 시대착오적 오발탄이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문학이라는 허장성세보다는 다채로운 인간성의 진면목을 그려내는 소박한 문예가 한결 어울린다. 진선미어의 정체성, 영혼의 진은 선천적 불변적 이성이다. 실증주의 철학자 공트는 사회사상가인 생시멍의 과학적 사회진보론에서 영감을 구해 실증주의에서의 3단계의 원리라는 독자를 갈파하게 이른다. 그것이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 등 3단계론이다. 공들은 이성인이며 그의 생산성은 진이다. 영혼의 선은 선천적 불변적 특성이다.
선견 지명의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소년기에 몬테캐시오 수도원에 들어가 기초교리와 수도생활을 10여 년 동안 한 뒤 나폴리 대학에 진학해 라틴어로 된 철학, 신학, 각종 과학 등을 공부한다. 이어 도미니크 탁발 수도원의 수도다를 입회한 뒤 합리적 추론을 바탕한 신론과 인식론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각성할 수 있음을 신학대전을 통해 교도하면서 미혹의 세상에 신랄 같은 희망을 안긴다. 아퀴나스는 덕성인이며 그의 생산성은 선이다. 영혼의 미는 선천적 불변적 감성이다. 사티즘의 장본인 에릭 사티의 천부적 천재적 리듬은 감각과 뮤즈는 전 세계의 탐미주의자들을 매료시킨다. 그는 구태의연한 아카데즘의 식상에 파리 음악원을 자퇴하고 다다이즘 음악, 사라방드, 그노시엔, 짐 노페리 등의 연작 피아노 곡들을 작곡해 클래식 혁명을 주도한다. 엑사티는 감성인이며 그의 생산성은 미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생직성, 충동성, 성애성, 성애성이다. 인간의 4차원적 섹슈얼리티 중 1사 최후의 문명기에 형성된 성성을 아룰라스로 지정했다. 이 주체적 아룰라스는 영혼의 동동률, 자아의 동질성을 4코트대로 공유한 여타 주체를 만났을 때 아룰라스 피아로 승화된다. 고도의 4차원적 섹슈얼리티를 지닌 현존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로 지정했다. 영혼의 진선미는 선천적 불변적이다. 영혼은 자연 그 자체이며 인간의 영역 밖이다. 인간의 외경스러운 영혼이 사랑의 임계점에서 사랑의 척도를 판별하듯이 또한 예술의 임계점에서 예술의 척도를 판별한다. 자아의 진선미는 후천적 가변적이며 예술 이전의 단계인 비예술을 품평한다. 이 땅의 문화예술, 특히 문학시장의 자존심, 교보, 영풍문고는 우량 외래종들의 다원, 다양, 다각도의 아름다운 4차원이 차지하고 1차원의 일편단심 알라딘 중고판이나 동묘 같은 데서 기웃거린다. 이것은 문화예술적 프라이드가 있는 문명국가라면 자존심, 꽤나 상하는 일이다. 점성 결여된 채 욕심만 앞세워 이것저것 다 챙겨 들다가 죽도 밥도 안 된 꼴이다. 문학은 감성의 표리로 쓴 글이다. 과학은 이성의 표리로 쓴 글이다.
경전은 덕성의 꼬리로 쓴 글이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 기술은 과학 것이고 성경, 탈무드, 사서, 삼경, 스타니타파, 코란, 베다는 경전 것이다. 문학은 예술과 자아의 미를 틀이나 재료로 써서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된다. 이 땅의 문학이 세계적 예술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국가의 혈세 지원이나 기대는 교조적, 국수주의적, 전체주의적, 계몽주의적 관제 문학에서 탈피해 세계성,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작품을 문예라는 담백한 전문 창구로 내야 한다. 이성과 덕성에 기대는 예술과 문학은 이미 예술과 문학이 아니라 내각이다. 국가에 기대는 예술과 문학은 이미 예술과 문학이 아니라 경상수지이다. 지무한 연애물, 계몽물, 아전, 인수, 역사물, 매너리즘, 감상물 등등의 시와 소설도 3일 정도 보면 물리고 30일 정도 읽으면 머리가 지끈거리다가 1년 정도 되면 역겨움이 있는데 이 경박한 문학들을 당연히 비예술이다. 잘 만든 대중가요나 삼류 연속극만도 못한 이런 문학은 영혼은커녕 자아도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바흐는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바흐의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은 수천만에 이르기에 개개 연중의 존재 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 나간중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간중의 아바타들이나 패러디들은 모두의 관심 밖이다. 피카소는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카소, 아바타나 패러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세계적 콩쿠르에서 차이코프스키 악보를 기가 막히게 잘 소화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는 이 땅의 어느 무용수. 세계적 콩쿠르에서 브람스의 악보를 기가 막히게 잘 소화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는 어느 바이올리니스트. 또 슈베르트의 악보를 기가 막히게 잘 소화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는 성악. 세계 원숭이 콩쿠르 대회에서 1등 먹었다는 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체 언제까지는 아무리 악보나 달달 외울 작정인지. 남들이 해서 만든 그림 그리나 답습하면서 쓸만한 예술을 왜 작업자족할 생각을 못하는지. 표절, 패러디, 매너리즘, 기치에 급급하는지 자문할 때이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예술만큼은 다양한 컨셉의 독창성과 독자성을 기반해 작품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바흐, 또 다른 나간중, 또 다른 피카소, 또 다른 랭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건강한 몸은 비타민 A, B, C, D 등 거시 영양소들로만 유되는 것이 아니라 EKP 등의 미시 영양소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처럼 인간의 건강한 영혼도 굵직한 감동들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EKP도 필수 불가결이다. 비타민 A, B, C, D가 인간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이고 가장 잘 팔리는 약이라고 해서 너나 없이 그것만 만들고 그 복제품이나 만들고 그것만 섭취한다면 날이 갈수록 편식 불균형은 깊어져 끝내 병든 몸, 병든 사회가 되는 것은 뻔하니 이치다. 검증받은 오리지널리티만 해도 넘쳐나는데 굳이 해적판이나 패러디, 복제품을 야탕삼탕 답습하는 것은 세계 1차원 하에 일족히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비이성적이다. 스스로와 인류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휴머니즘을 실천 공행하려면 위시 비타민 EKP 또는 HIJLMNO 등등을 만들어 시장에 내는 것이 정답이다. 세계성이 전무한 쇼비니즘이나 고집하며 여타 결핍은 남의 것이나 얻었을 생각만 해서는 문명국 체면이 안 선다. 작품의 비중을 떠나 초시공적 다양, 다각, 다원성이 살아 숨쉬는 독창성을 내놓아야 한다. 최고의 예술은 광야의 갈대 오막살이라 해도 제 손으로 지은 것이다. 온전히 제 몸과 마음의 미로 정성껏 설계하고 세웠기 때문이다. 현명한 미래는 어김없이 진품만 가려내 예술의 당위성을 재우쳐 부여한다. 과학과 아우라의 역할, 해적판이나 쇼비니즘판, 키치판은 항해도 하기 전에 배만 보아도 배멀리를 하는 것 마냥 스치기만 해도 정신이 어질어질해진다. 대조적으로 특정 작품이 감각의 기간, 이하의 기간, 판별의 기간을 통과해 영혼에 와닿았을 때는 뭔가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안정된다. 영혼의 진선 및 감흥 레이더에 잡힌 예술은 3일 정도 대하면 시청각 등의 감각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목시키고 30일 정도 대하면 사회적 객관적 평가에 수동적 동조를 300일 정도 대하면 생체감각과 오성, 자아 등의 기능으로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자리 정립한다. 객체자아는 작품의 제한적 시공에서의 일반적 정보와 평가를 총괄해 인지하고 주체자아는 무제한적 초시공에서의 작품평을 하는데 곧 영혼의 관여가 시작된다. 인간 정신의 심연에 내재된 천부적 불변적 정신의 밀도인 영혼은 당해 작품의 미적 질량과 밀도가 정신과 유기적이냐 이질적이냐를 파악한다.
완성도 같은 예술은 평생 먹는 밥과 같아서 제때 기니를 때우지 못하고 거르게 되면 오히려 불안과 두통과 심한 허기가 엄습한다. 그때는 다른 밥이라도 지어 먹어야 컨디션은 안정된다. 영은 평생을 들어도 물리기는커녕 오히려 안 들으면 항폐를 느끼는 선율을 갈망한다. 예술 자아에 이르려면 인간의 영혼의 이성, 덕성, 감성 가운데 최소한 부분 이상 감동시켜야 한다. 이때의 이성은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정감의 진리이고, 덕성은 도덕적 의례가 아니라 정감의 휴머니즘이며, 감성은 원색적 자극이 아니라 정감의 행복이다. 곧 아름다운 진선 미를 감동시킬 객관적 초시공적 아우라를 지녀야 예술이다. 감각의 시기, 이해의 시기를 거쳐 마지막 판별의 시기에서 객체자와 주체자의 품평이 종결되면 영혼의 이성, 덕성, 감성이 최종 심판을 내리는데, 그 최종 심판에서 예술로 인정된 작품이 예술이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트라 대성당 천장의 프레스코 천지창조는 자아는 물론 인간 영혼을 무한 감동시킨다. 어떤 이에게는 영혼의 진을, 어떤 이는 영혼의 선을, 어떤 이에게는 영혼의 미를 터치해 감동시키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 셋 모두를 감동시킨다. 바흐의 우아한 지선상의 아리아나, 장중한 선율의 첼로 조곡들을 들으면 역시 문명인들의 자아는 물론 영혼까지도 자연스레 감동시킨다. 어떤 이에게는 영혼의 진을, 어떤 이는 영혼의 선을, 어떤 이에게는 영혼의 미를 터치해 감동시키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 셋 모두를 감동시킨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주와 부를 보면 지성인 라스콜니코프의 범인과 비범인의 정체성 혼란에서 빚어지는 적나라한 인간 성선, 성악의 극단에 들어서게 되는데, 섬뜩하기에 앞서 정신적 혼란기에 살고 있는 문명인들은 깊은 페이소스에 빠져든다. 이후 창녀 소냐로부터 구원을 얻는 과정이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운 역설의 미를 자아낸다. 방황과 착오와 실패에서 세상의 진실을 만나는 상처뿐인 영광이 거기의 문명인들의 페이소스를 유발해 자아와 영혼을 감동시킨다. 어떤 이에게는 영혼의 진을, 어떤 이는 영혼의 선을, 어떤 이에게는 영혼의 미를 터치해 감동시키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모두를 감동시킨다. 자아를 지나 영혼의 감성에 와 닿아야 예술이다. 자아의 진섬이 중 한 부분이나 그것의 모두를 터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비예술이다. 지금 이 땅의 인기 가수의 노래이든 배우의 연기이든 그 감동은 영원 근처에도 못 오는 실정이다. 그저 그때그때 대중들의 자아도취만 끌어내기 바쁘다. 무수한 성악가들이나 기악가들, 문학가, 화가들, 여타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영원 근처에 이르지 못하고 자아 터치하기에 바쁘다. 나는 지난 청춘기에 러시아에서 강부 겸 로컬 살다 죽은 빅토르 체오의 반 크레물린 자유, 갈망, 인간성 회복, 해방과 회복을 주제로 한 절규를 들으면 영혼의 미가 꿈틀댔다. 또 오래전 진도에 갔다가 우연히 어느 무명 살풀이꾼으로부터 낯선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무녀의 저승길을 마중하는 골수의 애가에 자아는 물론 영혼의 미까지도 꿈틀댄 적이 있다. 그것이 예술이다. 영혼의 미는 강물소리, 바람소리, 명왕성의 조개 껍질 부서지는 소리, 화성의 녹슨 쇳소리, 목성의 시련소리, 안드로메다의 죽은 바닷소리, 별의 미러 등 천부적 불변적 감성을 일컫는다. 예술과 외설론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